안녕하세요. 독방연구소입니다. 제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던 고객분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신데요. 그분이 조그만한 오래된 상가를 하나 갖고 계셨는데 1층에서 장사하시던 세입자분이 그 상가를 자기한테 팔으라고 하셨대요. 그렇게 고민하던 도중에 그 여성분 아드님이 이제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곧 있으면 잔금을 치러야 되고 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이 돈도 필요하고 이제 상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여성분이 가지고 있던 상가를 1층에서 장사하고 있는 세입자와 둘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잔금 치를 때 법무사 직원분에게 황당한 소식을 듣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된 상황에 처하셨는데요. 오늘 주제는 이 상가를 매매할 때 특약란에 반드시 넣어야 이 손해를 안 보는 내용인데요. 이 상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. 매매 목적물의 주소나 면적 종류인 이제 부동산의 표시,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, 잔금 등 매매 금액도 넣으시고, 금액 지급은 언제까지 할지, 부동산 인도는 언제까지인지 이러한 기간도 정하고, 당사자 간에 협의된 계약 조건이나 특약도 이렇게 정해서 기재하시고,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 두 분이서 딱 도장도 찍고 이제 계약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흐뭇하게 계시는데, 솔직히 이 상가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다른 거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. 어차피 이런 금액 같은 것도 정했고 잔금날도 정했고, 이 외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,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, 그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할 건 사실 없는데요. 이 경우에는 상가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이 세금을 확인을 안 해서 매도인 입장에서 큰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된 상황인데,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상가를 매매하게 되면 이 매도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, 그리고 매수인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이런 취득세, 그리고 보유할 때 발생하는 재산세 같은 건 제외하고요. 요런 정도는 다들 아시는데, 근데 이 부가가치세를 확인을 안 한 거예요. 안 한 게 아니라 매도인이 상가 매매 시 발생하는 이 부가가치세를 잘 몰랐던 건데요. 예를 들어 이 매매 금액은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요. 내용은 정말 간단하니까 확인해 보면, 이 상가 전체 매매 금액이 10억이다. 그럼 이걸 이 토지와 건물로 안분을 하게 돼요.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총 10억에서 토지가액 5억, 건물가액 5억, 예를 들어 이렇게 안분이 된다고 가정하면, 이렇게 안분된 건물 가액의 10%의 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, 여기에서 건물가액이 5억이니까 이 10%인 5천만 원을 이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데요.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 되느냐면, 이 상가 전체 매매 금액인 이 10억에 이 건물가액 10%인 이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10억 5천을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면, 이 매도인이 이 상가 매매 금액을 제외한 이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. 만약에 이 상가 매매 계약 시 이 부가가치세를 언급하지 않고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지 않으면, 생각지도 않았던 이 큰 돈인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납부해야 되냐면, 이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매매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 매도인이 해야 돼요. 이 계약서 다 쓰고 계약금도 다 받았는데 이 매도인이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매수인한테 이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면 매수인이 줄까요? 당연히 안 주겠죠. 이 매수인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고 당연히 따지겠죠. 그래서 이 상가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이 특약에 딱 이 한 줄만 썼어도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.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문구잖아요. 부가가치세는 별도,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.
이렇게 특이하게 넣었다면 물론 매도인 입장에서 양도세는 발생할 테지만 매도인이 원했던 매매금액 10억도 받고 이 부가가치세 5천도 받아서 내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운 상황에 처하셨어요. 그런데 이 매수인이 이 부가가치세를 내고 다시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.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 매도인이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이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이게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건 매수인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거고, 만약에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같은 걸 안 낸다고 하면 환급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매도인한테 주기 싫겠죠.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바로 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돼요. 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란 이 매매 대상물인 부동산 및 사업을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를 하는 건데요. 조건이 있어요.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 업종과 사업자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이 돼서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.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이 징수했던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매수인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, 어차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걸 이런 걸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 요건에 맞는다면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.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매도인 입장에서 상가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이하게 꼭 명시할 내용은 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거나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꼭 넣어 주시고, 이 매수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려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거나 일단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일정 요건이 되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이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으니까 꼭 미리 세무사나 세금 전문가에게 계약 전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고 미리 대처를 꼭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내용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